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50회 공감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리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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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해날두님의 거의 특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되게 여러 개를 남겨주셔가지고 일단 안부르님 그 백헌편에 남겨주신 댓글부터 읽어볼까요? 네네. 그 이름도 해날두로 하신 게 아마 축구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베컴 너무 멋있어가지고 바텀 화면으로 또 해두셨던 경험도 있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베컴 코너킥 사진을. 네, 그 시그니처 자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런 거. 언급했던. 네, 코너킥 차기 직전에 그 경기장 전경을 찍은 그런 거 했던 기억 나고. 네. 그 놀랍게도 백헌편이 거의 기적적으로 회생해가지고. 그래요? 우려와 달리. 그래도 꽤 선방하고 높은 있어요. 조회수를 기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팟빵에 이제 은총을 받아가지고 알고리즘에 노출이 돼서 네. 부르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저조한 성적은 아니었다. 네. 다행이네요. 지방선거편과 굉장히 비교되네요. 지방선거편이? 그런 게 있었나? 기억에서 잊혀지. 어쨌든 호주 해날두님이 그 모자편에도 남겨주셨는데 순투님을 되게 저 감동받았어요. 댓글 읽고. 공포영화를 싫어하시는데 네. 제가 에피소드를 구성해서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공포영화 편에도 순투님을 찾고 모자편에서도 순투님을 찾았어요. 맞아요. 호주 해날두님께서. 그래서 모자편은 제가 구성한 에피소드인데 순투님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와치캡 쓰셨던 그 모습. 네. 그러니까 보라색과 핑크색이 섞인 옷을 입고 와치캡을 쓰신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고 2번이나 순투님을 찾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와치캡을 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그 호주 해날두님께서 3개나 남겨주셨는데 3개의 댓글 모두 다 장문이라 가지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주 해날두님 못지않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우리 가영찍님 계십니다. 폭주하셨어요.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짤방과 함께 재미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짤방으로 응수를 대댓글을 이제 재미의 표현으로 같이 남겼습니다. 가영증님이 남겨주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사진 이런 거 귀여운 거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짤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대댓글 짤방으로 이렇게 짤방 대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고 가영증님이 올려주신 사진 말고도 달달보르님께서 무슨 플릭스였죠? 쌍플릭스였나? 보르님이 축구하는 사진을 스샷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얼굴 나와도 괜찮지만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상관없고. 그치, 멀리서 진짜 정말 커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이제 작은 편이라 제가 좀 부각이 더 되긴 했는데 속설처럼 2m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키를 가지고 있고 이날 잘 노래해가지고 친구도 굉장히 고마워했고 그 모르는 분이 이제 이걸 듣고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들어보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신 건 아니고 관심을 보인다고요? 이성분이 이렇게 중년 이상 남성이시죠. 중년 이상의 남성.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이제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없으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일단 중년 이상의 남성분이셨고 경솔했습니다. 결혼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
왜냐면 이게 멀리서 찍힌 사진이긴 하지만 네. 머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고 네. 마이 같은 것도 갇혀 있고 이러셔가지고 되게 멀끔하게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팟빵으로 듣지 않으시는 분들, 그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혹시 궁금하시면 팟빵에 오셔서 댓글창을 보시면 노래 부르고 있는 안브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네. 달달보름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네, 혹시 뭐 축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싸게 모시겠습니다. 네. 교통비 정도만 받고요. 예, 제가 싸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네, 전국 어디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후원이 또 들어왔는데 네. 소시민입니다라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그 공포 영화편에 후원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번에도 약간 다른 분이 후원을 남겨주셨을 때도 네. 다른 뭐 댓글이나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 후원만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번에도 소시민입니다 님께서 후원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가 사실 뭐 그렇게 뭐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굉장히 감사함으로 네. 혹시나 저희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리면서 네. 같이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으로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질문 이벤트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보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댓글창을 참고하셔가지고 얘네는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특정 에피소드에 뭐 이거는 별로였다 혹은 이거는 좋았다 아주 저희 열려있기 때문에 눈이 흔들리는 거야. 아주 열려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방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공감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공감 특집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또 고민을 했죠. 또 어떤 거를 구성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저번 주에 그 부른님께서 기획 의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각자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무엇인지가 나타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놀랍게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과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결론이 내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도 우리는 기획 의도를 몰랐으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 말이 맞잖아요. 기획 의도와 닿았다. 네. 사람이 어쨌든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브로의 큰 그림에 우리가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꿈보다는 해몽이죠 원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독립서점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났더라고요. 글쓰기 편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독립출판물을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뭐 일과 연관돼서 자연스럽게 독립서점을 접하고 방문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 외에도 실제로 지금 독립서점을 방문하고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비교하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독립서점을 얘기해보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그분들의 약간 그런 애정은 깊어졌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독립서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그 정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독립서점이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간 특집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독립서점이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독립서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조금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메인 주제는 독립서점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 취향이라는 하나의 더 큰 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저는 취향을 찾는 곳 독립서점이라고 지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독립서점을 준비했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런 공간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서 각자의 취향이 담긴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애정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네. 초반을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즐겨 찾는 본인만의 그런 애정 어린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한 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주 가는 어떤 장소인데 뭐 그게 뭐 공개된 장소여야 되나요? 아니면 뭐 굉장히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어야 되나요? 뭐 상관은 없지만 특별히 그냥 자기가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한다. 뭐 순트님을 예를 들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그런 뮤지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장소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네.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소는 제 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거실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할 때 그 베란다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 베란다가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이고 뭐 그런 공간인데 네. 가끔 그 구석에 그냥 쭈그려 앉고 있을 때가 되게 네. 좋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겨울에도 네. 가 있어요. 네. 수면 양말이랑 네. 겨울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거기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 네. 강아지가 더우면 그쪽에 가서 철푸덕 누워있기도 하고 그 장소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걔가 떠나고 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소를 집에서 좋아하고 아까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기도 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편해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독립서점이나 저는 특히 책이 있는 공간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은 어딜 가면 마음이 편해지지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순트님은 뮤지엄. 맞아요. 뮤지엄이에요. 저는 사람이 많은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한적한 카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적한 카페 기준이 있나요? 뭐 도심이 아니라든지 아니요 도심이어도 사람이 많지 않고 약간 적당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고 좀 공간이 넓은 그런 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게 미술관 근처에 있거나 안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곳 3곳 정도. 네. 다른 분들은? 저도 카페인 것 같은데 네. 콘센트가 있고 컴퓨터를 켤 수 있고 중요하죠. 네. 혹시 거기다 멀티탭 연결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소재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좀 뻔뻔하지 않고 인간은 아니고 네. 그냥 그 대신에 이제 좀 고가 높은 데 있잖아요. 천장 고가 높아가지고 네. 좀 주로 이제 폐 공장이나 약간 그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이 네. 약간 그런 그 뷰가 나오더라고요. 고가 엄청 높으면서 뭔가 네. 시선이 확 트이는 그런 데가 나오는데 집 근처에 그런 카페가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커피가 일단 맛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이제 노트북 가지고 뭐 일을 하든 작업을 하든 하면서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할 일 없어도 거기 가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네, 거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카페는 그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보다는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부르님은 어때요? 저는 뭐 어디 이렇게 나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게 동선이 뭐 대단할 건 없거든요. 네. 요즘에 뭐 많이 가는 데는 저는 같은 서점인데 전 대형 서점을 그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광화문, 교보문고.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할인 혜택 이런 게 좀 좋아요. 대형 서점이 아무래도 적립이라든지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또 짠때 큰 데고 또 이제 월마다 이제 교보문고는 할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할인 행사라기보다는 그 어플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뭔가를 짜치게 막 하면은 네. 500원씩 모을 수가 있어요. 네. 뭐 무슨 상품권 해서 500원씩 모아요. 그럼 한 달에 3-4천 원씩은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책 한 번 사고. 근데 그런 거는 보통 당일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은 거는. 네. 그래서 꼭 책을 사는 날에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걸 다 바리바리 하고 이제 서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가고. 네. 그 광화문 교보문고는 향이 독특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네. 그 향을 되게 좋아해요. 교보문고 향이라고 그 디퓨저로도 만들고 하는데 MD 상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사서 룸스프레이 뭐 이런 걸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만난다기보다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 뭐 이성이? 아니 뭐 이성 주로 이성이지만 중년 남성이? 네. 아니 뭐 중년 남성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책에 열중하는 모습. 뭐 제가 관심 없는 분야의 책 코너에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관심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관심 있는 분야라는 걸 이제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관심 많구나. 아, 사람을 매력적이다. 주로 보시는군요. 아니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보이잖아요. 아, 그치. 예, 그러면 무슨 감정인지 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눈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과 약간 책에서 오는 그 사람의 매력이 약간 조금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또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도 딱 그렇죠. 보이는데 있죠. 그게 만약에 내 취향이랑 딱 같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뭐가 끝나? 뭐가 끝나는지는 뭐 오늘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가면은 일부러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치유의 공간으로 이렇게 여기는 곳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독립서점 브루님과는 조금 다른데 저도 어릴 때는 대형 서점에 조금 더 그런 매력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우연치 않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독립서점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독립서점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좁고 조금 접근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불편한 이 작은 공간인 독립서점을 방문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립서점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앞서서부터 독립서점을 좋아한다, 독립서점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독립서점이 뭔데? 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서점을 어떤 곳인가를 조금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혹시 독립서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세 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가봤어요. 저도 가본 적은 있죠. 그래요? 세 분 다 가보셨어요? 가본 적 있죠. 뭐 어디를 가보셨어요? 전 대학로에 어쩌다 산책이라는 그거 서점명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네, 거기는 좀 크더라고요. 가려고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건가요? 거기는 뭐 책을 사러 간 건 아니었는데 카페도 있고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다. 뭔가 책도 되게 보지 못했던 책들도 많고, 그 큐레이션을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그 큐레이션 해놓은 사람의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그 서점 주인의 취향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롭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 책방은. 그래가지고, 기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나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커피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세 분 다 갔을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요? 두 분은 어디 가셨었어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 출간회를 독립서점에서 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시 낭송회를 또 해서 독립서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 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책 모임 또 독립서점에서 하는 거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서점명도 다 기억이 나요? 다는 안 나는데 몇 개는 나요. 그래요? 네. 어디 갔었어요? 일단 근데 여기가 독립서점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확장해가지고 막 분점도 내고 했거든요. 북티크라고 알아요. 거기도 가본 적 있고 그리고 앞선 두 곳은 정말 독립서점이에요. 그래서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서점이라고. 모르겠네. 거기도 가봤고 하여튼 그래요. 브루님은? 저도 이게 독립서점인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저기 연남동에 오복수산이라는 무슨 그 사케동? 그 회덮밥 있잖아요. 그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플리마켓 하는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그 뒤에 거의 뭐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서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를 가봤습니다. 서점명. 네, 명은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한 게 이게 독립서점을 조금 정의를 살짝은 헷갈려 하시면서도 나는 가봤다라고 이렇게 웃기는 아주 신기해요. 보통 이러면 안 가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좀 잘 모르니까. 독립서점 검색하면 나와요. 조금 의아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사실 독립서점이 애매하긴 해. 저는 그냥 작으면 독립서점인가? 그쵸.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정의가 사실 조금 혼종되어 있어. 왜냐면 이렇게 도입되고 시장에 펼쳐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독립서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뭐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다른 대중매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뭐 독립영화를 하지만 정확한 독립영화의 정의가 뭐야라고 했을 때 실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게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서점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얘기할 독립서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브르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형 서점 있잖아요. 네.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뭐 이런 서점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서점이 뭐 동네 책방 혹은 독립 서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동네 책방 중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다루지 않는 서점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서점들은 이제 독립 서점에,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독립 서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고 보통은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서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서점 소개에 우리는 독립 책방입니다. 혹은 독립 서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독립 출판물을 다룹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아는 책방이 독립 서점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실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독립서점에 관련된 통계를 알아보면 지금 독립서점이 전국에 한 700여 곳에서 800여 곳 정도가 됩니다. 와,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번에 쓴트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영화관이 한 600여 곳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채 50곳, 30곳이 안 됐어요. 2015년 정도가 되어서야지 한 겨우 이제 100곳이 넘어서는 100곳 근처가 되는 통계를 보였었는데 202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가 와서 꽤 많이 늘어난 지금 현황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독립 서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과도 이어질 것 같아요. 독립 서점들에서 도대체 뭘 팔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언급을 했던 독립 출판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 출판물이라는 개념도 사실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독립 서점이라는 개념과 대입해보면 독립 출판물이라는 것은 결국 기성 출판물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 아닌 동네 책방이나 독립 서점 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출판물들이 될 텐데 이런 독립 출판물들이 기성 출판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뭐 간단하게라도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출판이 과정이 있잖아요. 글을 쓰는 것에서부터 뭐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실제로 찍어내는 과정까지를 혼자서 다 하는 거.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한다. 네. 혼자 내지는 소규모로. 그러니까 회사가 중간에 이제 안 껴있고 출판사가 중간에 안 껴있고 그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분들께서도 추측하시는 바가 있나요? 저는 대중의 취향보다 개인의 취향에 좀 맞추어진 출판물들? 그러니까 개인의 기록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하지 않은 개인의 기록은 사실 대중이 관심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메이저한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하고 싶은 개인이 출판할 수 있는 서적이 독립 출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렇게 했다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독립 출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 출판물들 중에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메이저 출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독립 출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인기 있는 것들도 생기고 근데 대다수는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향이 존중되는 출판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 오늘 구성한 게 많은데 더 할 게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유승님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브루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중간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유통 과정들이 많이 주로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그 출판의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관장을 해서 이제 출판물 내놓는 그런 그 결과물이 독립 출판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다 정답이기도 하고 뭐 이거를 간략하게 추려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출판사가 개입되어 있느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근데 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 속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독립 출판물과 기성 출판물을 구분짓는 하나의 요소는 저는 결국에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책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 부분이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사실 우리가 대형 서점에서 보는 대다수의 책들은 과정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네. 정작 글을 쓰는 저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 그리고 그냥 글만 이렇게 전달하는 뭐 어느 정도의 의견은 반영이 되겠지만 네. 그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상업 출판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들기도 한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 게 그 빈둥님 책 출간하실 때 막 네. 표지 디자인 보여주시고 네, 여기서 뭐가 제일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냥 직접 다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런 거 하나하나 스스로 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때마다 든 생각이 이게 괜히 출판사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책이 나오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도와주지 않아. 내가 해야 돼. 네. 거기다 뭐 애초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한 건데 생각보다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버거운 그런 과정도 좀 견디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까지 결정해야 돼요? 이거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네. 글자 크기를 직접 다 다른 레퍼런스들을 비교하면서 뭐가 가장 낫냐도 이거를 직접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판단을 자기가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그 출판사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해봤는데 이런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출판물들은 그런 조금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이 있고 이게 현실이기도 한데 네. 기성출판물들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출판물보다 완성도나 아니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당연한 건데 네.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자기만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 그 출판인들에 비해서 네. 어느 순간 이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한 사람들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경험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성이나 완성도가 부족한 점이 독립출판물의 흠이 되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점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그런 자기 결정권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네. 독립출판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출판물 안에 자기만의 이 취향을 모든 과정에 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결과물로 나오는 독립출판물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제작자의 개성과 특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업 출판물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희소해 보일 수도 있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예시를 들고 왔는데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계란 후라이 사진만 네. 이렇게 책에 다 담겨있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란 후라이 사진만. 네. 그래서 제목이 오로지 계란 후라이예요. 근데 이거는 네. 이게 만약에 출판사를 통해서 투고를 했다 그러면 네. 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네.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들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말로는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나중에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네. 딱 보시면 이놈 봐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궁금한 게 그 작가님이 뭐 SNS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무명의 작가이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분의 약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으로 이렇게 뜬 책이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유명해진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궁금하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독립 출판물은 조금 더 쓰면 울어버릴 것 같다 내일 또 쓰지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은 뭐냐면 한 제작자의 부모님께서 연애하던 시절에 주고받던 편지를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때의 편지를 직접 찍어가지고 책의 안에 담기도 하고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그 책의 제목이 아버님이 실제로 어머님한테 보낸 편지에 네. 나와 있는 글귀예요. 되게 낭만적이시다. 그래서 보면은 네. 그때 직접 아버님이 쓴 글씨체도 있고 네.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네. 되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서 대형 서점에 이 책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네.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런 책이 실제로 안 놓여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해서 아 독립 서점에선 이런 책을 파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그아웃 좀 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그 저자가 48시간 동안 핸드폰을 놓고 있었던 일을 만화로 그린 책이에요.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우리가 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길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체계적일 것 같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나서 나는 48시간 동안 있었던 일만 가지고 책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책이에요. 네. 근데 뭐 누군가가 보기에는 48시간 내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이거를 책으로 낼 건덕지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보면은 또 재밌나요?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고 이런 독특한 시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거는 책의 그 구성을 보면 되게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책은 하나의 판형을 가지고 같은 크기의 종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 뭐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네. 편지 형식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아 이런 게 독립 출판물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싶어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출판물을 만드는구나 라고 조금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책들이 독립 서점 안에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형 서점 혹은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게 훨씬 싸고 네. 편하고 이렇잖아요. 네. 아까 부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쿠폰 같은 거 많고 이렇게 뭐 나한테 멤버십 혜택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 독립 서점에 가서 출판물을 구입하고 굳이 여길 가서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초반에 말씀드린 통계와 같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사람들은 왜 이 공간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소비를 하는 걸까요? 저는 저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가. 뭐 절대적인 거리 말고 심리적인 네. 거리. 왜냐면 제가 지금 독립서점에 간다면 어떤 책을 보고 싶을지 잠깐 상상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가에 관한 책을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가라고 하는 그 운동 자체가 뭐 이론이나 역사적인 그런 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고 네. 지금 요가에 대한 책을 보면서 얻고 싶은 거는 나와 같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이랑 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세인데 뭐 이렇게 하세요 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가나 그런 책이 나랑 좀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좀 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떠나서 올해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 생활과 맞닿아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디테일한 사람의 수요도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부르님은? 좀 마케팅적인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보다는 네. 어떤 길가 구석에 있는 작은 하지만 분위기 있는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서점이 독립 서점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왠지 또 사진 한번 찍고 싶어지고 그쵸. 나 여기 방문했다. 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댓글
거기 어디야? 그거 뭐야? 약간 그런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요즘 세대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진짜 솔직히. 근데 저는 그래서 멀리하게 된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SNS 개인 브랜딩이 약간 싫거든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 약간 너무 홍대병 걸린 사람들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 감성글 모아서 나온 책들도 있고 맞아요. 물론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들도 있지만 독립 서적 중에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얕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멀리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에세이류들이 뭐 독립서점이나 아니면은 그 대형 서점이나 가릴 것 없이 에세이류들이 약간 문해력이 부족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물론 수필이라는 장르가 신변잡기적인 글이죠. 너무 신변잡기적이다. 아니 그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계속 있어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참 남는 게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뭐 저도 그런 부분에 일명 동감하는 편인데 사실 상업출판계에 있는 에세이집이랑 독립출판물 시장에 있는 에세이집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에세이는 독립출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업출판을 하는 분들이 이런 글들이 진짜 좋은 글이야라고 해서 그 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책을 팔리니까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런 책들을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저자분들한테 이런 글 말고 진짜 철학을 담은 글을 써봐 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곰돌이 푸를 쓰신 작가분도 아니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대중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출판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업 출판의 기본이 되는 것은 더 많은 판매 부수를 위함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니까 그런 식으로 치중된 좀 측면이 있는데 독립 출판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업적인 부분의 메커니즘 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에세이물들이 오히려 독립출판 시장에 더 많을 수는 있다는 거죠. 있겠네요. 저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문적인 글이라 할지라도 독립출판에 나오는 글들이 좀 더 쉽게 해석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파보신 분들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용적이기도 하고 해석하기 쉽게 쓰기도 하셨고 너무 전문가들은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되게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글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필도 수필이겠지만 에세이도 에세이겠지만 그런 좀 전문적인 글조차도 의외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대형 서점에서 나오는 에세이집은 그 작가의 유명세를 빌려서 쓰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잘 팔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어떤 평범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분들의 수요는 그 반대급부로 이제 독립서점으로 좀 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조금 공평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만드는 출판물들이 그 저자들의 유명세나 브랜딩에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출판물들이 독특하냐에 따라서 조금 판매 부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특징 때문에 독립서점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특징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의 키워드인 그 취향과 조금 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취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형 서점에는 없지만 독립 서점에는 있는 그 무언가와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취향을 품은 독립 출판물이라고 정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책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자들의 표현이 담긴 출판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자들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 취향 속에서 내 취향과 맞닿아 있는 출판물을 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그 각 서점마다 그 서점 주인의 취향이 담긴 큐레이션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식으로 도서를 진열하고 배치하고 판매하고 있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책장은 어떤 걸로 했더라 혹은 책의 그 매장의 배치를 어떻게 했더라 혹은 뭐 테이블이나 의자는 어떤 걸 쓰더라 이런 모든 과정들도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서 그 주인분의 취향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방문해서 출판물을 사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취향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립서점들이 대부분의 독립서점들이 단순히 책만을 파는 공간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새 독립서점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독서 모임을 여기서 열기도 하고 글쓰기 모임을 열기도 하고 순트님이 해본 것처럼 북토크를 여기서 하기도 하고요. 북토크를 하게 되면 직접 이 제작자분들과 만나고 소규모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서점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요새 독립서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과 이렇게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취향이 담긴 특징을 독립서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기는 좀 독특한 애들이 방문하는 곳이야.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좀 좋아하는 흔히 말해서 좀 관종들이 많이 가더라 라는 인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방문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야지 뭐 새로운 책을 접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 서점에 독립서점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그 서점 브랜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간판도 그렇고 그 특색 있는 그 하나의 컨셉 있잖아요. 그걸 잘 잡고 있는 서점은 어느 순간 확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잠깐 마케팅적인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독립서점을 마케팅적으로 조금 홍보하고 자기가 이렇게 SNS에 표현하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에는 독립서점 주인분들, 서점 주인분들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가장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순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브랜딩을 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소구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막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가 되게 맞물리고 있어서 그런 성장세에 조금 이바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립서점, 나아가서 독립출판물에 대한 얘기까지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립서점이 그래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누군가한테는 독립서점이 그렇게 뭐 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큰 서점이나 작은 이런 독립서점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독립서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보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향이 다양화되는 거는 일단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양화되는 그 문화와 시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존재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 같거든요. 아까 메이저 출판사나 대형 서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출판사나 대형 서점에서는 기성세대가 아무래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런 검증을 통해서 나온 책들이 물론 믿을만 하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의 시선에 고착화되어 있다거나 지금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잠시 그 해외를 생각해봤는데 해외는 오히려 대형 서점보다는 해외에 나가면 그런 작은 서점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엿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거든요. 해외에 가서까지 저는 대형 서점 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그림으로 치면 풍속화죠. 그런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독립서점이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해도 될 정도의 발언 해주셨는데 뭐 두 분은 뭐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독립서점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살짝 망설인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예. 뭐 저는 뭐 이렇게 잘 몰랐죠. 이런 문화를 네. 잘 몰랐는데 그 빈둥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출판 문화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네. 이런 글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실제로 느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떤 에세이의 매력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제 느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죠.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 하나 트인 거라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사회와도 되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존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떤 생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뭐 사실 독립서점이 우리가 뭐 일반 사업체처럼 이렇게 부유하다고는 사실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잖아요, 일종의. 그쵸. 자영업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서점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서 그 수익 구조를 다 다양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다못해 커피를 파는 것도 그 책에 조금 책만으로 하기에는 유입이 좀 적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책을 더럽혀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음료거든요. 이거를 뭐 흘리든 아니면 보관해 놓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이 좀 더럽혀지는 과정이 많은데 대형 서점과 다르게 독립 서점은 그럴 경우에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립 서점들이 그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고 그래야지 이제 방문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아까 마케팅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부정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마케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팔리는 공간으로 일단은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무명 작가들의 책들이 소개가 되고 팔리게 되니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알려야 된다. 더 많이 사진 찍고 싶은 공간으로.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니까 독립서점, 독립출판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에서 독립서점, 독립출판물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기 때문에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있고 필요 없다 그러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좀 웃긴 거죠. 그쵸. 필요하다 말다 이런 게. 근데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자꾸 커지고 사람들은 자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심지어 어떤 학력 수준이나 아니면은 또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런 독립 서점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필요성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람들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독립 출판을 해보신 분들하고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업 출판이나 대형 서점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경험도 저도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배우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애초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독립서점이 많아져야지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그런 문화 다양성과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서점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독립서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독자분들과 닿아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독립서점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출판물들을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독립서점들이 적어지면 이런 기회 자체가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책을 내는 과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출판사가 아니면은 책을 만들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고, 이 말인즉슨 출판사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원하는 결과물을 책으로 낼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독립 출판물이 늘어나고 독립 서점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독립 서점이 많아지고 독립 출판물도 동시에 많아진 건지 선후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사실 지금의 구조는 독립 출판물 제작자들과 독립 서점의 주인분들이 서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많은 독립 서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좀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독립 서점을 찾아주신다면 되게 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작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렇죠. 네. 서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다음 제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독립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사실 뭐 그렇게 막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독립서점에서는 웬만하면은 그 서적을 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단순히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네.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서점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방법이 결국 독립출판 제작자들의 창작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그거 전에 단순히 내가 구매하는 독립출판물이 내 문화생활의 취향에 닿을 수 있는 뭐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니까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또 이제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고. 네. 그거 마케팅이라면서요? 책 출판사들이. 아니 말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냥 확 끊어버리네. 내가 소가 넘어갑시다 그냥. 네, 감흥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빌드업 하는데 지금 입이 턱 막히네. 그때가 제일 책이 안 팔린다더라고요.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사계절이 독서의 계절이니까. 그렇죠. 네네. 교수님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데. 감동 브레이커로. 역시 틀린 말은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예. 다시 해볼까요?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네. 물론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독립서점들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추천하는 과정은 제 취향이 담긴 독립서점을 추천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고려해 볼 때 이것보다는 여기 계신 패널분들 혹은 청취자분들이 직접 본인이 방문하시는 지역의 지도에서 독립서점을 검색해 보시면 가까운 독립서점이 하나쯤은 뜰 거예요. 에피소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700~800여 개의 독립서점들이 있으니까 직접 그곳을 방문해 보셔서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네. 휴가를 간 공간에서 이렇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 직접 방문해 보셔서 이런 공간이 독립서점이구나. 네. 이런 독립출판물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구나 네. 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뭐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네. 제 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 광고 방송이었다.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 네. 이제 서른의 공백기라는 네.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좋은 에세이집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이제 글과목 수감일지라는 글쓰기 모임 작품집이 있거든요. 혹시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게 저놈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PPL입니까 이거? PPL? 사실상 광고 방송이었는데 돈 내세요 돈. 아니 광고비를 받아야 PPL이지. 광고비를 안 받았는데 내가 만드는 팟캐스트에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위해서 마련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농담이고 혹시나 이렇게 많은 독립서점들을 방문해서 좋은 이렇게 인상을 받으셨다면 네. 댓글로도 너네들이 추천해서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 혹은 이런 거를 읽어봤는데 재밌더라. 라는 거를 저희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 뮤지엄 편도 그렇고 네. 오늘 독립서점 편도 그렇고 평소에 그 일상의 예술가들이나 일상의 철학가들이 많은 나라가 좀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간들에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뮤지엄을 많이 가는 편이니까 네. 독립서점도 많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어요. 본인 에피소드 끼어팔기 하신 거예요? 지금 수저로 얹으시는 건가요? 뭐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유생님이 준비하시는 세 번째 공간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